창원의 한 지역 농협에서 대출 이자를 조작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다른 농협은 어떤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남저수지 불법 매립에 대해 농어촌공사가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시민단체는 관리 부실 책임에 대해 감사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유료화된 진주 유등축제에 주말에만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변 상가들은 축제 특수가 없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외국에 처음으로 건조를 맡겼던 군함이 건조돼 명명식을 가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창원의 한 지역 농협조합장과 전 상임이사가 대출 이자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농협 내부 감사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은 만큼 비슷한 사례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농협은 조사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종우 기자입니다. 창원에 있는 한 지역 농협. 이 조합의 현직 조합장 54살 백모 씨와 전직 상임이사 74살 성모 씨가 고객 동의 없이 대출 이자율을 높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한 고객의 대출 서류입니다.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지는데 2009년 2월 가산금리가 1.7%에서 갑자기 3.67%로 뛰어올랐습니다. 당시 국제금융위기로 기준금리가 크게 내리자 농협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 가산금리를 전산으로 조작해 올린 겁니다. 주소 이름만 쓰게 하고 안에 내용은 직원들이 금리 가산은 조작한 거예요. 고객을 기만한 거죠. 피해자는 500여 명, 피해액은 11억 8천여만 원입니다. 농협중앙회는 이 문제로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감사를 벌였지만 서류 조사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서류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동의를 받은 게 다 이제 완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감사상으로는 이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산으로 이자율을 바꾼 뒤에 동의서를 슬그머니 받아놓으면 일반 고객들은 조작을 알기 어려운 상황. 다른 농협들도 대출자, 즉 채무자는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다른 조합에서도 비슷한 조작 사례가 있지 않은지 농협은 전수조사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지난달 KBS 창원 뉴스 인사이드의 주남저수지 불법 매립 보도로 파문이 일자 농어촌공사가 특별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어 농어촌공사에 대한 감사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이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축사 축대벽을 세운다며 저수지에 수백 톤의 흙을 갖다 붓는가 하면 습지 웅덩이 한가운데로 난 도로와 수년에 걸쳐 들어선 불법 축사까지 지난 수십 년 동안 진행된 각종 불법 행위는 주남 저수지의 지형을 바꿔놨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농장 있는데 창고에다 한 그것도 그렇게 되게 나아요. 파장이 커지자 농어촌공사 경남본부는 6개 조사팀을 투입해 임대 저수지 900여 헥타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조사에서 적발된 불법 행위는 모두 13건. 농어촌공사는 불법 매립지에 대해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고 행위자는 모두 고발 조치했습니다. 특히 불법 가건물은 행정 대집행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무단 어떤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단 철거가 필요하게 해서 일단은 그 어떤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겁니다, 사실은. 하지만 저희 공사에서는 이번 기회에 전체를 갖다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하지만 지역 시민단체들은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농어촌 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청구는 물론 경찰 고발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파장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대환입니다. 올해부터 유료화로 바뀐 진주 남강유등축제 현장에 상인들이 울상입니다. 특히 평일에는 관광객 발길이 뚝 끊기면서 축제의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송금한 기자입니다. 저녁 시간 식당 안이 한산합니다. 진주 남강 유등축제장 인근 가게지만 축제 특수가 올해는 사라졌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축제 기간 하루 매출의 3분의 1도 미치지 않습니다. 작년 같은 뭐 서로 상도 뭉치워가지고 줄을 서고 많이 됐거든요. 지금은 한산해갖고 그냥 편하게 드시고 가고 그래요. 손님이 붐빌 것으로 예상하고 예년처럼 보조 인력을 구해놨던 식당도 실망이 큽니다. 뭐 1일날 등축제 하는 날에 그냥 너무 싸했어요. 진짜 손님이 뭐 자리 거의 반의 반도 안 차니까 우리도 너무 황당하고. 축제장 안 먹거리 장터를 찾은 시민들도 지갑을 잘 열지 않습니다. 수비도 못 빼게. 지금 이 시간이 장사 내는 시간인데 안 되잖아요. 하루 종일 놀고 낮에는 아예 손님이 없어요. 올해는 그냥 제가 잘못 온 것 같아. 손님이 없어요. 손님이 없으면서도 돈도 안 써. 유료 입장 방식으로 바뀐 올해부터 평일 시민들의 발길이 뜸해진 것이 큰 이유입니다. 입장권이 없는 뭐 드라마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쪽 지금 여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오지 안으로는 잘 안 들어가고 매년 또 하는 거라서 뭐가 뭐 한 게 달라진 것도 없고 해서 안으로는 안 들어가고요. 진주시는 지난 주말 하루 5만 명 가까운 유료 관람객이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평일에는 지역 주민들의 발길이 비교적 줄어 축제 특수를 기대하던 상인들은 영업의 차질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통했던 영국의 해군이 처음으로 외국에 건조를 맡겼던 군함이 오늘 명명식을 가졌습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른 바다 위 군함 한 척이 우뚝 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전함을 지원하는 군수 지원함입니다. 한꺼번에 군함 2척에 기름을 공급할 수 있고 보조 추진 장치를 갖춰 주 엔진이 손상돼도 항해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만들었지만 군함의 주인은 영국.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12년 영국 해군에서 수주한 군함 4척 가운데 첫 번째 선박입니다. 타이드 스프링으로 이름 붙여진 이 함정은 영국 해군이 발주 당시 사상 처음으로 외국에 발주한 군함입니다. 지난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막내 아들인 에드워드 왕자가 건조 현장을 점검할 정도로 영국의 관심이 높습니다. 마무리 작업이 완료되면 내년 1월 영국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Three sister ships which will be coming on stream in the next month's few, and we very much look forward to seeing those as well. 대우조선해양은 노르웨이에서도 군수 지원함을 수주하는 등 해외 군수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 건조 기술, 그것을 높이 평가한 때문입니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그리고 심지어는 브라질 쪽에 상업용 선박 분야에서 우리 조선소의 기술력이 인정받으면서 해외 군사용 함선으로까지 우리 조선의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1990년대 도심의 차량 소통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것이 육교인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이용자가 없는 데다 철거하려 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2살 배기 손자를 등에 업고 힘겹게 육교를 오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무릎이 안 좋은데 손자까지 등에 업고 계단 수십 개를 오르고 나면 온몸에서 진땀이 납니다. 내려올 때도 무게중심을 잃고 미끄러지지 않을까 여러 번 자세를 고쳐 잡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문화센터 오니까 아들 올리니까 힘은 들어. 그런데 횡단보도 하면 좋지. 이렇듯 통행의 불편함 때문에 도심 속 육교의 이용률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 더구나 창원시에 설치된 육교 가운데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의 노후된 육교이기 때문에 유지비만 축내는 셈입니다. 지어진 지 오래된 육교가 많다 보니 최근 5년간 육교 한 곳에만 수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철거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곳 철거하는데 4천만 원이 듭니다. 추세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철거 방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철거하는 연후에 바로 들어올 게 횡단보도거든요. 시어동 한 개소당 한 2천만 원 정도 들거든요. 창원 지역에서 설치된 지 20년 이상 된 육교 가운데 현재 철거 계획이 세워진 곳은 전체의 20%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상남도가 내년도 학교 급식비 지원을 위해 실무협의 개최를 요구했지만 경상남도 교육청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경상남도는 급식 단가와 식자재 구매 방법 등 급식 관련 현안을 협의하자고 도교육청에 공문을 통보했지만 교육청은 이미 홍준표 도지사 재임 중에는 급식비 논의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협의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교육청의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급식비 가운데 식품비의 31.3%, 약 303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학교 급식에 대한 감사는 다음 달 수능 시험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혈액원이 보유한 혈액량이 적정량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은 현재 혈액원이 보유한 혈액량은 983유닛으로 적정량인 1830유닛의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혈액원은 올해 메르스 여파로 줄어든 헌혈량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아 지난해보다 보유량이 급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창원 시민들은 내년에 창원시가 투자를 확대해야 할 분야로 교육을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시가 내년 예산 운용 방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교육이 21%로 가장 많았고 공공질서와 안전이 14.2%, 사회복지가 13.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를 축소해야 할 분야로는 일반 공공행정 18.5%, 국토와 지역개발 16.1%, 수송과 교통이 15.6% 순이었습니다. 통영 성동조선해양이 특정 협력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재성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동조선은 지난 2013년 이후 기존 5개 중국 업체를 통해 들어오던 중국산 강판을 부산 소재 한 업체로 일원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 업체 전문이사와 성동조선 경영진 과반이 한국수출입은행 출신이라며 의혹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동조선 측은 저렴한 강판을 공급받기 위한 조처였으며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부산 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관급사업 입찰에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남도의회 공무원 47살 유모 씨와 48살 이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 씨는 징역 5년, 이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원심 선고가 유지됐습니다. 경남도의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인 이들은 도의회가 발주한 통신 전산장비 사업을 낙찰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유 씨는 8천만 원, 이 씨는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창원을 비롯해 서울과 광주에 짓기로 했던 한국민주주의 전당을 서울에만 짓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정부가 한 곳에 해당하는 예산만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아 서울에만 민주주의 전당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념사업회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데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서울에라도 먼저 짓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사장의 횡령 의혹과 성적 부진에 시달리는 경남FC가 감독의 거취를 논의했습니다. 경남FC는 어제 이사회에서 박성화 감독의 거취를 안건으로 상정해 성적 부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박치근 대표이사의 결정을 일임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